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내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키도 크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생리통도 심하게 오는데 문제는 손과 발을 만지면 누구나 흠칫 놀랄 정도로 너무 차다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치료약을 처방했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조금씩 몸이 따뜻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리통도 줄어들고 몸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몸이 차다, 손발이 차다고 하실 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 것은 찬 것이 아닌데 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실제 몸이 차고 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병증 같이 신경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혈류장애와 대사율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열은 균형적으로 체내에 흘러야 하고 이런 흐름이 올바른 신진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체온이 1도씩 오르면 면역력이 50%가 상승한다는 얘기와 같이 차갑고 뜨거움의 불균형은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구보감 14편의 주제는 냉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이 차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원인인지, 여성의 몸이 차면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추위에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가락의 동맥과 세동맥이 수축하면서 창백해지고 통증과 저림까지 느끼는 것이고요. 겨울철에 이런 문제로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침구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 외에 사춘기에서 한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레이노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빈혈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장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영양이 섭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발과 허리와 몸 전체가 차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라면 한의학의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서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약과 침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몸의 대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사율이 떨어지니 발초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주로 갑상선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면 손발 말초에도 혈액 공급이 풍부해지므로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같이 없어집니다. 여성분들은 40대 후반에 폐경이 오는데 폐경이 오기 전인 폐경 이행기에 나타나는 이른 갱년기에 의한 증상인지 또는 자율신경실조증인지 감별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실조증은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병적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면역력도 저하되고요. 불안장애 등도 나타나면서 이전에 비해 몸에 차가움을 느끼는 증상도 생기곤 합니다. 또한 폐경기 전의 여성은 폐경 이행기부터 폐경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 중에 초조함, 불안감, 어깨 결림, 몸의 차가움, 구역질, 식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은 3번은 한약을 복용하시라고 꼭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초경에, 두 번째는 출산에, 세 번째는 폐경기에 복용을 해서 몸의 불균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일상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건 냉증하고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실제 열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중에 식욕이 있는데도 체중이 매우 떨어지고 심장이 두근대고 미열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이 상기되므로 이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소모성 질환이므로 여러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한의학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위생에 취약하고 고탄수화물 식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많은 여성들이 전신냉증이라든지 자궁냉증 그리고 산후병으로 고생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전과는 좀 많은 다른 이유로 냉증이 나타나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체온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냉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냉증은 방치하면 고질병이 되니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통은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발성 생리통, 다른 하나는 속발성 생리통입니다. 원발성 생리통은 청소년기에 생리통을 겪다가 임신과 분만을 거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발성 생리통은 생리 초기에는 통증이 없거나 가벼운 통증이다가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망간염, 골반염 등의 질환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 중에 차가움이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 신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한기가 우리 몸의 하체, 즉 자궁과 생식계 등 체내에 정체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런 한기에 의한 심한 생리통인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그냥 앉거나 차가운 에어컨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되도록 생리통을 피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가운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생리의 주기와 색, 양, 냄새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리불순은 자궁냉증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궁에 냉기가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오래 방치하면 희발월경, 무월경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희발월경, 무월경 등의 문제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불임과 난임의 위험 인재로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전신냉증 혹은 수족냉증에 걸린 분들은 한여름에도 춥고 시리다고 말씀하시고 겨울에는 아예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처음에는 냉증을 겪다가 나중에는 손끝이 저리고 설사, 변비, 대하, 월경불순, 허리통증, 생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선천적으로 신장과 방광, 생식계가 냉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젊은 여성들의 경우라면 많은 경우가 몸을 차게 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하초에 냉기가 쌓이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 온도 조절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난임, 불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하복부와 자궁이 찬 경우 임신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하고 냉증도 불임의 원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을 배합하여 처방을 해서 여성 질환의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에 쓰는 한약재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가운 냉증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재는 냉증도 치료하고 차가운 체질도 개선시켜 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약재는 약수, 즉 애엽입니다. 애엽은 약성이 따뜻하여 간과 신장에 작용하는 약초인데요. 자궁과 생식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체내의 한증을 풀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뜸으로 이용하거나 자운의 재료로 쓰이고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여 말린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생강을 햇빛에 말린 것인데요. 약성이 따뜻하고 비장, 위장, 심장, 폐에 작용하여 한증을 치료합니다. 심장의 혈액이 말초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이는 약재입니다. 생강차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계피 또는 육개가 도움이 됩니다. 육개는 개지나무의 좋은 몸통 껍질을 말린 것을 말하고요. 약성이 뜨겁고 신장과 비장, 심장에 작용을 해요. 따뜻하게 전신의 기운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계피 또는 육개를 약하게 복용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당귀는 약성이 간과 심장에 작용을 하고요. 양질의 혈액을 생성해서 보혈약의 대표 약재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개선시켜주고 생리불순과 생리통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삼 말린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삼 말린 것을 건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삼은 약성이 따뜻하고 비장과 폐에 작용을 합니다. 허증과 냉증을 치료하는 한약에 많이 들어갑니다. 기가 부족할 때, 혈이 부족할 때, 심신이 불안할 때, 불면증이 있을 때 이런 인삼 말린 것을 약하게 우려내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냉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발생 초기에 치료한 것이 예후가 좋습니다. 만약에 냉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냉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4가지 질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